지금 청년층의 민심에서 심상치 않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통령 국정수행평가에서 20대와 30대의 긍정평가가 30%대까지 내려간 여론조사가 잇따라 나온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숫자가 떨어졌다는 것보다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왜 하필 지금 청년층의 평가가 흔들리고 있는지, 그리고 부동산과 증시라는 두 가지 문제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최근 조사들을 보면 전체 지지율과 2030의 분위기가 확연히 갈립니다.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3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7.7%, 부정평가는 48.5%였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긍정과 부정이 팽팽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연령대를 나눠보면 분위기가 크게 달라집니다. 20대의 긍정평가는 33.9%, 부정평가는 59.0%였고 30대 역시 긍정 36.6%, 부정 61.0%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30대에서는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24.4%포인트나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가 한 번의 조사에 그친 것도 아닙니다. 앞서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7일부터 3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2,5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확인됐습니다. 전체 긍정평가는 45.9%, 부정평가는 50.5%였습니다. 20대의 긍정평가는 30.4%, 30대는 31.9%에 그쳤고 두 연령대 모두 부정평가가 65.7%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40대는 긍정 50.0%, 50대는 54.5%, 60대도 54.5%로 조사됐습니다. 즉 세대별 온도 차이가 상당히 크게 나타난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일까요? 기사에서 지목한 첫 번째 요인은 바로 부동산입니다. 청년층에게 집은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부동산 정책을 바라보는 일부 청년들의 시선에는 집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오히려 멀어졌다는 좌절감이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최근 부동산 대책을 본 청년들이 집을 가질 희망이 더 멀어졌다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초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 부담을 높이는 정책이 나왔더라도 중저가 주택시장에서는 가격 상승 기대를 키우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미 집값이 부담스러운 무주택 청년 입장에서는 가격이 다시 오를 것이라는 기대 자체가 또 다른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정책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와 별개로 실제로 정책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체감이 다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20대와 30대는 소득과 자산을 동시에 빠르게 늘려야 하는 시기에 있기 때문에 주거비와 집값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부동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두 번째로 거론되는 것이 바로 증시입니다. 최근 주식시장에 대한 기대와 실제 투자 결과 사이의 간극이 청년층의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정부 출범 이후 증시에 대한 기대를 갖고 투자에 나선 청년들이 적지 않았지만 실제로 수익을 본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게 박상병 평론가의 설명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손실 규모가 아닙니다. 청년층에게 주식 투자는 월급만으로 따라가기 어려운 자산 격차를 줄여보려는 수단으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흔들리면 단순히 투자금이 줄어드는 것 이상의 박탈감을 느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집을 사기는 어렵고 투자로 자산을 늘리기도 쉽지 않다면 미래에 대한 기대 자체가 낮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번 여론조사 결과만으로 2030 세대 전체가 특정 정책 때문에 지지를 철회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여론조사는 조사 시점과 질문 방식, 표본 구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기사에 인용된 미디어토마토 조사는 우선 ARS 방식으로 진행됐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0%포인트, 응답률은 1.8%였습니다. 리얼미터 조사는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 오차는 2.0%포인트, 응답률은 3.8%였습니다. 따라서 숫자 하나만 놓고 민심 전체를 판단하기보다는 여러 조사에서 비슷한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특히 이번 결과에서 눈에 띄는 것은 20대와 30대에서 부정평가가 연속적으로 높게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결국 청년층의 민심을 움직이는 것은 정치적인 구호만이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 체감하는 경제 문제일 수 있다는 분석으로 이어집니다. 집값, 투자, 소득, 자산 형성처럼 당장 자신의 미래와 연결된 문제들이 정치에 대한 평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는지, 중저가 주택에 대한 청년층의 접근성이 개선되는지, 그리고 증시가 다시 투자자들의 기대를 회복할 수 있는지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거비 부담과 자산 격차에 대한 불만이 계속된다면 2030 세대의 부정적인 분위기가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의 결과를 곧바로 선거 결과와 연결하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여론은 경제 상황과 정책 변화에 따라 빠르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정부 입장에서는 청년층이 실제로 어떤 부분에서 좌절감을 느끼는지 확인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조사가 보여주는 메시지는 단순히 지지율 숫자가 떨어졌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청년층이
국민이 주거와 자산 형성의 기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그 불안과 박탈감이 정치적 평가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부동산과 증시가 어떤 흐름을 보이느냐에 따라 이 민심의 방향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빠르게 변하는 이슈를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발표되는 여론조사에서 2030 지지율이 반등하는지 아니면 비슷한 흐름이 이어지는지도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